우리 농식품부 장관님께도 제가 사실 지금 우리 장관님도 상당히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농민들께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을 직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대통령께서 유임이라고 하는 인사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이것은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정말 어떤 실용적인 어떤 실질적인 그런 걸 취하겠다는 대통령님의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단을 내리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결단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다만 장관님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1년 6개월 가까이 농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겪어왔던 일에 대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성찰과 또 입장, 태도, 주요 입법과제, 정책과제에 대한 재검토 이런 것이 좀 저는 적극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건 전적으로 우리 장관님이 이겨내고 돌파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단체들과의 어떤 소통과 조정을 적극적으로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그야말로 우리 농업 농촌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엄중한 시기라는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중한 시기에 이런 큰 책임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또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앞으로 일을 해 나가면서 사실은 보여드려야 되는 대목이 말로 몇 마디 하고 넘어가는 면피성 이야기가 아니라 보여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여당 야당이 바뀌었지만 저는 일관되게 제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그 여건 속에서 우리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누누이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농가의 경영 안정 그리고 소득 안정 이런 측면이 기본이 돼야 국민들한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그리고 의원님들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법률안을 제안해 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고 동의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여건 속에서 그 일을 계속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조금 더 개선할 점이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 그 과정에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농방법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저 나름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재고하자는 취지의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었다. 그래서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 좀 거친 표현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국정 철학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이 아주 유연한 실용주의 그리고 국가 책임의 농정 국민들한테 먹거리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큰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국정 철학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우리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재검토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농업인들하고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예, 의원님. 그동안 막말을 하셨던 또 농업을 파탄시켰던 사과 한마디가 인제서야 나왔네요. 참 목이 타고 참 답답하네요. 농민들은 남태령을 넘으니 송미령 장관이 나오더라.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실망, 송미령 장관 유임에는 절망, 농업 폭망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송미령 장관 유임을 철회하라고.
자, 어제 기자회견문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송미령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농업은 완전히 파탄났다. 쌀값 20만 원 약속을 뒤집으며 역대급 쌀값 폭락을 방관했다. 저관세, 무관세, 수입 농산물 무차별적으로 들어와 국내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켰다. 폭등하는 생산비는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국민의 주식인 쌀을 폄훼하며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를 건의했다. 농업민생사법을 농망사법이라고 막말로 비아냥거렸으며 식량 자급률 운운하면서 전국 벼 재배 면적이 11%에 달하는 면적을 강제로 감축하여 쌀 생산 기반을 통째로 붕괴시키고 있다. 수입 안정 보험을 졸속적으로 추진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재해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식량 생산의 근간인 농지 규제를 풀어 농민들을 쫓아내고 투기자본에 배를 불렸다. 보여준 소신이라고는 농업을 파괴하고 농민을 말살하는 것뿐이었다. 잘 들으셨습니까? 억울하고 속상하십니까? 한겨울 남태령을 넘은 농민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67만 6천 원, 79만 8천 원, 3,818원, 4,500만 6천 원. 무슨 숫자인지 알 겁니다. 작년 농업소득은 967만 원으로 그 전년보다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부채는 4,500만 원으로 6.3% 늘었습니다. 소득은 줄고 빚만 늘었습니다. 농민의 삶이 파탄 지경에 있습니다. 송미령 장관 임기 동안 펼친 농정의 결과이고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 장관을 위임하겠다는 것은 농민들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농민들이 무슨 희망을 갖고 앞으로 농사를 짓겠습니까? 탕평인사, 통합인사 말씀하셨는데요. 왜 농림식품 장관입니까? 그렇게 인재가 없습니까? 송미령 장관님,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사퇴하십시오. 농민들이 사과하고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사퇴가 답입니다. 정말 농업농촌을 생각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농촌을 생각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송미령 장관이 사퇴하는 것이 농업을 살리는 거고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킨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시 180도 입장이 바뀝니까? 이렇게 철학도 소신도 고무줄이고 정권에 따라서 바뀌는 장관을 누가 어떻게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행정의 가장 중요한 생명은 신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은 수시로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데 농민들이 아니요. 어떻게 믿습니까? 의원님, 제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